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YTN의 단독 보도는 명칭에 걸맞는 독창성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 우리나라 군부대의 다양한 모습을 엿보는 이색 콘텐츠죠. 군대 클래스의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세계 속 한국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YTN 대표 재외동포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에서 연말 결산 투표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2022년 글로벌 코리안을 빛낸 영상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상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속보성이 중요해지다 보니 원래 단독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독점적인 정보의 심층, 정확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단독의 원래의 의미보다는 시간차 단독, 유인성 단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의제의 단독 보도와 또 이 의제를 지속하려는 연속 보도가 필요할 텐데요. YTN에서는 단독 보도와 이어지는 연속 보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리뷰 Y 시간, 오랜만에 YTN 단독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 보도 의미가 사실 퇴색됐다라는 어떤 비판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떤 걸 단독 보도라고 봐야 될까요? 단독 보도는 이 제보와 자체의 취재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타 언론사 보도와 비교할 때 의제 설정에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타 언론사보다 빠르게 기사를 완성해 내보낸다라는 점에서 뉴스 수집의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단독 보도를 잘했다면 타 언론사도 다양한 종류의 추가 취재를 내놓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성급하게 단독 보도를 내세운 경우이거나 또 정보의 의미가 단순한 경우, 그래서 이 상투적 재현이나 피상적 처방에 머무는 보도를 내는 경우라면 굳이 단독이라는 표기를 내고 보도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단순히 타 언론사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내놓는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단독이라고 표시를 하고 내보내는 경우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우리 YTN에서 단독이라고 표시하고 내보낸 기사들 어땠는지 평가해 주시죠. 네.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11월 10일 단독 네이버 안전거래 판박이 범죄 계좌 공개 보도에서는 실제 사기를 당한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수법을 자세히 알렸고요. 또 범죄에 사용된 계좌 11개를 공개를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네.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11월 11일 단독 수백 명 피해 중고거래 사기 계좌 정지는 불가라는 제목에서 은행 계좌에 이어서 SNS 아이디도 공개를 합니다. 취재 기자가 이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도 전체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전자상거래 사기 처벌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현행법상 특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왜 피싱 범죄에 한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청구하려면 그 다수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또 수개월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문제 해결 대안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어지는 보도였습니다. 단독 YTN 공개한 사기 계좌 피해자 645명, 계좌 지급 정지 법안은 계류를 보면 인터넷 사기 피해자 다수가 이 중고물품을 알뜰하게 구매하고자 했었던 시민들이고 또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YTN 단독 보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보도는 피해 축소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해야 할 때임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단독 보도 이후에 연속 보도로 다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보도가 또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 보도입니다. 단독 검찰 신현성 차이 대표 소환 통보, 루나 폭락 전 1,400억 부정 거래. 라는 제목입니다. 단신으로 보도를 시작을 했고요. 같은 날 단독 루나 폭락 전 고점 매도로 1,400억 차익, 검 신현성 소환 통보라는 제목입니다. 한동호 기자 보도 후에 신지원 기자의 보도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또 15일입니다. 단독 검 루나 증권성 입증 내부자 진술 확보, 또 17일 단독 법원 루나 고점 매도 신현성 1,400억 원 추징 보전이란 제목의 보도인데요. 기소 전에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이후에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렇게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루나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테라 루나 두 코인 가격이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이 국내 피해자만 28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 모임 회원수도 증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도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시청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타 언론사보다 빠르게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보도를 지속했고 또 추가 정보를 취재하는 대로 곧바로 보도를 낸다라는 점에서 이 단독 타이틀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위주로 보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독 타이틀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좀 따져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핵심 취재원으로 쓰이고 있고 또 유죄를 예단하는 부주의한 표현이나 근거 부족한 추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짚어주신 두 가지 보도 다 사실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강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건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덧붙여주시죠. 네. 저의 입장에서는 단독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먼저 굉장히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단독 기사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취재원이나 제보자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기사는 왜냐하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그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보를 받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성 제보도 많은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취재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문제를 정확히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보도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성욱 기자 보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좋은 보도인 것 같습니다. 검찰 취재원을 통해서 나온 단독 기사 이것을 과연 단독을 그때그때 달아주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검찰 기사는 또 다른 기사랑 달라서 어떤 그 단독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 기사의 흐름이 바뀌고 사건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새로운 뉴스고 그런 영향이 있는 기사라면 달아주는 쪽을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굉장히 공감한 거는 유죄를 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왜 더 공감하게 되냐면 단독 기사는 아무도 안 쓴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첫걸음을 자기 스스로 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검찰 기사는 누구의 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아무도 안 쓴 이 기사를 내가 단독이라고 씀으로써 누가 이걸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씁니다, 사실. 그래서 검찰 취재 기자든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100%를 취재해도 다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 70% 정도만 기사로 담아내고 나머지는 기사의 자료로서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또 살펴보면 지난 11월 12일과 30일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요. 12일 단독 참사 무관 숨진 서울시 공무원 관련 업무 맡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에 서울시에서 고인의 부서가 참사와 관련 없다라는 반응을 바로 이렇게 냈었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죠. 네, 이와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이 지역 축제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그 신유 회복을 지원하는 일을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또 30일입니다. 단독 참사, 대응 조작 의혹, 소방청 문서 입수, 결제 시점 안 맞아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12구 참사 발생 당시에 그 소방중앙통제단 운영 계획서를 기자가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 규명도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이 참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책임 규명 등이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의제로 설정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연속 보도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은 주제로 이제 단독 보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21일 단독 이상민 왜 못 믿냐 발끈하더니 행안부 유족 명단 있었다는 보도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장에 나왔었던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 정보를 행안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유족 정보를 몰랐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참사 대응 책임 있는 행안부의 장관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중요한 보도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수사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쪽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커진 시점임을 고려할 때 장관의 이러한 잘못이 어떤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YTN이 보도한 단독 보도 또 어떤 것들이 좀 관심이 가셨습니까? 네, 이어진 후속 보도가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단독 85 코로나 방역 사업의 무더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유원시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음을 고발한 보도였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로 그 수의 계약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YTN은 중앙회의 이러한 답변처럼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는지 또 특정 업체에 그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한 절차를 고심했는지 좀 검증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남발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공부는 일어나게 하고 또 해결책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좀 촉구할 필요성을 좀 더 찾아내서 보도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11월 18일 단독 무단횡단 항의에 얼마면 돼 주한미군의 폭행까지 그리고 단독 아내 가게 찾아간 폭행한 남편 말리던 종업원에게 흉기 휘둘러는 이 범죄 내용을 다룬 보도였습니다. 범죄 보도는 사회적 해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또 뉴스 자체가 시청자의 관심과 주목도를 크게 유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독 보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더 잦은 것 같습니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또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사건 자체를 보도하기보다는 심층성을 추가한 보도로 단독 보도를 내놓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단독을 붙이면 아무래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무게감은 더 하겠죠. 실장님 첨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집요하게 이거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거고 또 뒷부분에 말씀해주신 그 사건 사고성 단독 범죄 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집요한 어떤 취재나 장기간의 어떤 공들인 취재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장성이 있는 취재죠. 현장성이 있는 취재는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그 밑에 굉장히 이면에 어떤 우리가 더 잘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서 그게 충돌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단독으로 생각해서 취재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개선책으로 생각한다면 이 단독 기사라는 것에 다 묶어서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단독 기사라는 이름을 달지 말고
이런 현장성 있는 기사는 좀 다른 이름을 달아줌으로써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궁금증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클릭 유도 아닌 연속 보도로 이어지는 단독 필요. 언론의 단독 보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의제에만 단독 보도를 설정하려는 결단과 또 그 의제를 지켜나가며 연속으로 보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할 텐데요. YTN의 이러한 결단과 의지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차별성 드러내거나 취재 전문성 답안인 단독 보도 필요. 이 단독 보도는 주제의 차별성을 드러내거나 취재의 전문성을 담아낼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YTN 보도국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말지 이 취재 이후에 결정하겠지만 단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취재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독은 잘못된 상황이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등을 보도의 핵심으로 두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콘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군대 클래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YTN 국방부 출입기자가 전하는 군부대 얘기입니다. 마니아층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난 콘텐츠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직 밀리터리 덕후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국방부 출입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군대 클래스. 밀리터리의 낯선 사람부터 마니아층까지 모두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우리나라 군대 클래스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요? 네, 이게 바로 세계 6위 군사력 클래스구나 느끼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통일외교안보부 한윤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군대 클래스 통해서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거의 다 봤는데 네, 우리 한 기자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사실 뭐 다양한 곳에 다니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몸을 써서 하는 훈련 같은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서 아직 고생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도 좀 되지만 다사다난한 취재기를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군대 클래스가 어떤 콘텐츠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국방부 출입기자가 직접 군 부대를 찾아가서 실제로 하는 훈련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리포트에서는 담지 못하는 세세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길이가 뭐 짧진 않더라고요. 10분 좀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리포트와는 좀 다른 포맷이잖아요. 근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인상 받았는데 이게 제작팀이 따로 꾸려져 있는 건가요? 지금은 별도 제작팀이 꾸려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통일외교안보부 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고 취재기자는 이렇게 2명이 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네. 촬영 기자도 주로 나가는 기자가 배정이 돼 있기는 한데 다 다른 일정도 소화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전사 특공무술 경연대회 때는 그때 북한이 막 미사일도 많이 쏘고 포도 쏘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한 날이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소화하면서 또 이것도 또 따로 해야 돼서 굉장히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군대 클래스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선 취재를 나가야 되는데 주로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박 2일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후반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분 정도 콘텐츠라고 했는데 찍어온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저희는 더 담고 싶은데 너무 길면 혹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봐 굉장히 많이 자르고 있고 그래서 후반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 2주일 정도 많이 걸립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만드는 콘텐츠였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군부대라고 하면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섭외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군대 클래스의 특징이
실제로 군 부대를 찾아가서 훈련 상황을 보여주는 콘텐츠인데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다 보니까 군에서 오픈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을 통해서 섭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이런 훈련 같은 경우는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시냐라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방부 출입 기자라도 현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직접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요즘은 영상 같은 제공도 많이 돼서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훈련이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라서 유튜브로 담지는 못했었지만 대규모 항공훈련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아파치 헬기가 막 떠서 사격도 진행하고 헬기 수십 대가 이렇게 늘어서서 같이 비행을 하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훈련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국방력이구나 이런 것도 좀 실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근데 또 아쉬웠던 건 그때는 리포트로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리포트는 길어야 2분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한계자랑 김문경 기자가 함께 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두 분이 뭐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른데 두 분이 만든 영상 좀 각각 포인트를 좀 집어주신다면요? 김문경 기자가 저희 부장인데 부장은 아무래도 연륜도 있고 또 배경 지식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부장은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여주면서 부장의 지식 같은 것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까지는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해봤을 때 어떤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매번 체험하는 게 사실 낯설기도 하고 어렵고 무서울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려웠던 취재나 체험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했던 해군 SSU 훈련에서 제가 잠수 훈련을 체험을 하게 됐는데 해군에서도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 게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협조를 해주셔서 바다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취미로 잠수를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막상 들어가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당황한 얼굴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서 그게 나갔는데 네, 그때가 가장 좀 무서운 순간이었다. 아직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나중에 되면 할 말이 아마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에 오시면 네. 더 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네. 군대 클래스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답게 재미 요소가 좀 추가가 돼서 밀리터리 덕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군대 클래스를 제작하는 1등 공신이 있다면요? 지금은 제가 여기 나와서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촬영 기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훈련 같은 것도 갈 때 막 산에 올라가고 이런 훈련도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장비를 들고 올라가서 막 찍어야 되고 편집도 그 찍어온 친구가 직접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다른 취재도 다 소화하면서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서 정말 쉬는 시간 쪼개가면서 틈틈이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그 친구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더 재밌게 편집을 하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촬영 기자 정태우, 유준석, 그리고 이승창, 왕시홍 기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편집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1등 공신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영상에 뭐 이렇게 댓글은 좀 많이 달리나요? 어떤가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후배가 제가 악플을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선배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입니다. 댓글이 안 달릴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 많은 지인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해병대, 의장대 댓글 같은 경우는 총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원 소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사실 또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이렇게 총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런 부분만 해서 따로 제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YTN 본 채널에 소속돼 있는 입장이라서 네.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그런 댓글에 기반해서 아이템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뭐 제작 예정 중이시거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제나 콘텐츠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공군 항생훈련, 조종사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항생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게 예정이 돼 있고 특전사 산악 극복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해병대 공수훈련 이런 것들도 계획을 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언젠가 그것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군대 클래스 많이 봐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군대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정성 들여서 만든 여러 콘텐츠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미 다 봤지만 앞으로도 네. 구독, 좋아요 꼭 잘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군대 클래스 통해서 대한민국 군부대 훈련 소개해 주시는 거 물론이고 우리 한 기자의 체험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A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에는 50대 남성 B씨가 A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해 보살피는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0, 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여러분은 출근길을 무엇과 함께 하시나요? 지하철에서는 어제 못 본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는 분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출근길에 함께 할 수 있는 활기찬 뉴스 프로그램으로 뉴스라이더는 어떨까요? 뉴스라이더는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배달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뉴스라이더는 아침 출근길에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주요 뉴스에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분석을 곁들이며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더는 주요 뉴스를 전한 뒤 2번의 앵커 리포트, 정치권 이슈 대담, 주요 뉴스 요약, 뉴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뉴핵관 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인 만큼 주로 마지막에 들을 수 있는 날씨 정보도 뉴스의 초반부에 배치했습니다. 12월 1일 뉴스에서는 지하철 파업과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도입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과 노사 협상 과정이 스케치 형태로 담겨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길이가 1시간 30분이 넘기 때문에 중반부를 지나면서 주요 뉴스를 한 번 더 요약해 전해주는 것도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됐습니다. 12월 1일 뉴스에서는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코인 시장 등 주요 경제 뉴스를 경제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의 제약으로 일반 뉴스 순서에서는 미처 다루기 어려운 깊이 있는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짚어줘 유익했습니다. 12월 2일 뉴스에서는 2번째 앵커 리포트 순서에서 세부행 항공기의 인천 회항 소식을 전하며 당시 탑승객을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연기가 자욱했던 기내의 상황과 분위기, 항공사의 이후 대처에 대해서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2일은 우리나라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날이어서 앵커들도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머리띠를 한 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뉴스에 비해 뉴스라이더가 가지는 편안한 분위기가 더욱 돋보여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라이더는 2명의 앵커가 다른 뉴스들에 비해 무겁지 않은 옷차림으로 등장해 활기차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로 뉴스를 이끌어 나가는 점이 편안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뉴스라이더라면 라디오 대신 뉴스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